우리는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아래에 두고 그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에게 제 몸을 의지했을 때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에게 있는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태도가 전부 사라졌어요. 진료실은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 특별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순간 저는 그와의 모든 대화, 모든 시선, 모든 만남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40대 중반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는 이서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던 전문의였죠. 하지만 지금 제 일상은 색깔이 없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병원 가고 저녁 8시에 문 닫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 먹고 잠들기. 6년째 똑같은 패턴입니다. 개원 초기엔 희망차게 시작했어요. 내 병원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로 가득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저 역시 그저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혼한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남남이 되어버렸죠. 아이가 없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진료하고 점심은 대부분 혼자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엔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서 먹어요. 주말엔 밀린 진료 기록 정리하거나 의학 논문 읽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나 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었어요. 결혼한 친구들은 가족 얘기만 하고 미혼 친구들은 연애 얘기뿐이죠. 저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점점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생각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됐을까? 의사로서의 성취감은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은 너무 공허합니다.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그저 의학적 소견만 말하고 끝이에요. 환자와 인간적인 교감 같은 건 오래전에 포기했죠. 그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날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진료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간호사가 다음 환자 차트를 건네주면서 말했죠. 원장님, 다음 분은 초진 환자세요. 최도연 씨입니다. 제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라고 답하는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는데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키도 꽤 컸죠. 180c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의 태도였어요. 대부분의 남성 환자들은 비뇨기과에 오면 어딘가 움츠러들거나 불편해하는데 최도연 씨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진 원장님.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낮은 톤인데도 진료실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멍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최도연 씨가 의외의 행동을 했어요. 의자에 앉기 전에 제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청하는 환자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크고 단단했어요.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적당한 압력, 그리고 짧지만 강렬했던 눈맞춤. 그의 눈동자는 진한 갈색이었고 시선이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악수는 길지 않았어요. 3초 많아야 4초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죠. 마치 시간이 늘어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최도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의 은은한 미소였는데 왜인지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을 놓고 나서도 그 감촉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고 미묘한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건 처음인지도 몰라요. 최도연 씨가 의자에 앉자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선명한 이목구비,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시선.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제가 평소처럼 업무적으로 물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최도연 씨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짧은 악수가 제 하루를, 아니,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 그때는 몰랐죠. 최도연 씨는 차분하게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전형적인 전립선 관련 증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두 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신경이 쓰여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됐고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입술을 자꾸 바라보게 됐어요. 그럼 신체 검진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진료대에 누우세요. 제가 말하자 최도연 씨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장갑을 끼고 검진 준비를 했죠. 수십 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봤던 장면이었어요. 남성 환자의 신체 검진은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인지 달랐어요. 최도연 씨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순간,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의학적으로 봐야 할 상황인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5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건강해 보였습니다. 탄탄한 복근과 다리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의 크기였어요.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확실히 컸죠. 검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장갑을 낀 손을 그에게 대는 순간 진료실 안이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았습니다. 촉진 검사를 시작했는데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이상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 그리고 제가 만질 때마다 최도연 씨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호흡이 평소보다 약간 거칠어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검진을 계속하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어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온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 반응이었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이어야 할 제가 한 여성으로서 반응하고 있었어요. 눈앞의 광경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의 몸, 제 손의 움직임, 진료실의 고요함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검진은 끝났습니다. 옷 입으세요. 제가 말하고 뒤를 돌았지만 여전히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손도 약간 떨렸고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제 무장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졌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평정심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서진이 아니었어요. 검진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차트에 소견을 적으면서도 자꾸만 방금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최도연 씨는 옷을 다시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저와는 대조적으로 전혀 흔들린 기색이 없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어떤가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사실 특별한 이상은 없었거든요. 나이에 비해 전립선 상태도 양호했고 증상도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약간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연령대를 고려하면 정상 범위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최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했어요. 평소라면 처방전을 써주고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오세요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최도연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추가 검사요? 네, 호르몬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를 같이 해보시죠. 좀 더 정밀하게 상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필요 없는 검사였어요. 임상 소견상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제 입에서는 계속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로 남성 호르몬 수치도 확인해보고 초음파로 전립선 크기와 잔뇨량도 정확히 측정해보면 향후 치료 방향을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 내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검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한 번 더 그를 만날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전문가답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최도연 씨는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2번, 3번 뛰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미가 느껴졌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시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약속을 잡으면서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예약대장에 그의 이름을 적는데 평소보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럼 검사 전날부터 금식하시고 오세요. 혈액 검사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최도연 씨가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원장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 마음이 이미 결정나 있었다는 걸요.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서 저는 한 여성으로서 그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도연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왔어요. 처음엔 검사 결과 확인차 왔고, 그 다음엔 약 처방을 받으러, 그리고 경과 관찰을 위해서였죠. 매번 그가 올 날이 다가오면 저는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어떤 블라우스를 입을지,
화장은 어떻게 할지 거울 앞에서 고민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죠. 오늘 좀 예뻐 보이시네요. 간호사가 농담처럼 말할 때면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티가 났나 봅니다. 진료 시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다른 환자들은 보통 10분 내외로 끝나는데 최도연 씨는 어느새 20분, 30분씩 걸리게 됐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약 드시고 나서 효과는 있으신가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원장님 덕분입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할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죠. 그런데 원장님은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평소 환자들이 묻지 않는 종류의 질문이었죠. 15년 정도 됐네요. 대학병원에서 7년, 개원해서 8년째고요. 대단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때로는 힘들죠. 특히 혼자 하다 보니까요. 제가 말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왜 굳이 혼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마치 제 상황을 은근히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 결혼 안 하셨구나. 이혼했어요.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의학적인 대화보다 사적인 얘기가 더 많아졌죠. 최도연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역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건강 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한다는 것들이요.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몸이 정말 좋으시네요. 제가 진료 중에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그 순간 우리 둘 다 미묘한 침묵에 빠졌어요.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었나 싶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연 씨가 웃으며 답했는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죠. 진료 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촉진 검사를 할 때 제 손길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 세심해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꼼꼼하게 검사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그가 셔츠 단추를 풀다가 하나를 놓쳤는데 단추 사이로 보이는 가슴과 어깨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탄탄하고 단단한 근육이 셔츠 사이로 살짝 드러났죠. 제가 검사를 하다가 실수로 그의 어깨에 손이 스쳤을 때였어요. 최도연 씨가 작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웃은 게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평정심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진료실 안에 둘만 있다는 사실, 그의 반쯤 벗겨진 모습,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미소까지 모든 게 제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어요. 제 상태를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은 유독 환자가 많았어요. 대기실이 꽉 찰 정도로 북적였죠. 감기가 유행하는 계절이라 근처 내과에서 넘어온 환자들도 있었고 평소보다 진료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최도연 씨가 오신 시간은 오후 3시였는데 실제로 진료실에 들어온 건 4시가 넘어서였어요. 1시간 넘게 기다리셨던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환자가 많아서 늦어졌네요. 제가 사과하자 최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원장님이 바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일반 진료실에서는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 대기실의 웅성거림,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까지 제대로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은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네요. 원장실로 옮겨서 진료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최도연 씨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당분간 원장실에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를 안내했습니다. 원장실은 진료실보다 훨씬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큰 책상과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 무엇보다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라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죠. 문을 닫자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진료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더 조용하네요. 최도연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는데 조용한 공간 때문인지 더 깊고 울림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네, 집중해서 진료하기엔 이쪽이 더 좋아요. 저도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집중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산만해진 기분이었죠. 우리는 잠깐 말없이 마주봤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지만 거리감이 평소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지난번 처방한 약 효과는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어요. 조용한 공간에서는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최도연 씨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뭔가 다른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확실히 해보고 싶어서요. 그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추가로 촉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저쪽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원장실 한쪽에 있는 간이 진료대를 가리켰어요. 원장실에도 간단한 검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최도연 씨가 일어나서 소파로 향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버클이 풀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서 유독 크게 들렸어요. 바지가 내려가고 다시 그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첫날의 충격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렬했어요. 조용하고 은밀한 공간, 단둘만의 시간, 그리고 그 시선들.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장갑을 끼는데도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검진을 시작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제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느려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장갑을 낀 손끝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최도연 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평온했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거칠어졌죠.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더 뚜렷해졌고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제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속삭이듯이 말하고 있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도연 씨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허스키하게 들렸습니다. 제 손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 그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특정 부위를 만질 때마다 몸이 살짝 경직되거나 반대로 이완되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조용한 원장실에서는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에어컨 소리, 복도의 발걸음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최도연 씨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누워있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죠.
그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눈을 바라보게 됐어요. 손은 여전히 검진을 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시선에 빠져 있었죠. 원장님,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이 점점 더 느려졌어요. 이제는 검진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런 제 손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제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의학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최도연 씨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도연 씨가 일어났어요. 갑작스럽게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원장님,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격정적이고 간절하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인 것처럼요. 그의 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강한 팔에 안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라는 정체성도 프로페셔널한 태도도 모두 사라졌어요. 원장실은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진료실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을 위한 은밀하고 특별한 장소로 변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 모든 대화, 모든 시선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리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최도연 씨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약된 날짜가 지나도 그 다음 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죠. 처음엔 깜빡 잊으셨나 싶어서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뀌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병원에 다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는데 말이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가 의도적으로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날 원장실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우리 둘 다 선을 넘었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색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최도연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그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냥 사라져버리다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한 번은 연락을 해서 상황을 정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원망이나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가 다시 오지 않은 게 어쩌면 우리 둘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만약 계속 만났다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최도연 씨가 제게 준 것이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게 해준 거죠. 그 전까지 저는 정말 메마른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환자 보고 집에 가고 혼자 밥 먹고 잠들기. 그게 전부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안에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모두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도연 씨를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도 알게 됐죠. 거울을 보며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감정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알게 됐고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원장실의 고요함, 그의 따뜻한 체온, 간절했던 눈빛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특히 그의 품에 안겼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온기를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전한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쉬움도 있어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땠을까? 다른 상황에서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죠. 지금의 제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혼자 살고 병원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제 안에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최도연 씨가 사라진 건 아쉽지만 그가 제게 준 선물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황량했던 제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에게 감사합니다. 비록 다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제 인생에 남긴 흔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